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요. 작년에도 한국에 나와서 지내는 동안 한국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한국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핸드폰. 그나마 그것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실명 인증된 핸드폰이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은행 어카운트가 있으면 진짜 편하죠. 한국 카드가 있으면 더더욱 편합니다. 작년에는 저희 집사람이 어카운트도 있었고 또 전화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안 했지만 작년에 제가 한국 와서 거소증을 받고 와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한국에서 거소증을 제대로 이용해서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도 오픈해보고 전화기도 실명 전화기를 한번 받아서 한국에서 모든 뭐 혜택을 갖다가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제가 다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되게 길 겁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들으면 막상 닥치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보시면 막상 닥치면 아 그때 캠피디가 이래서 이 얘기했구나. 근데 제일 먼저 꼭 외워야 될 거 뭐냐면요. 거소증을 받을 때요. 이 거소증에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글 병기 표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작년에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뭐 한글 이름 굳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서 영어만 집어넣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귀찮아집니다. 영어만 집어넣지 마십시오. 한글 이름 같이 표기를 하십시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이름이 이래서 김동수 씨가 잔 킴으로 미국에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 킴 그리고 영문 이름으로 잔 킴 동수라고 적었어요. 그럼 글자가 엄청나게 길겠죠. JOHN 한 칸 띄고 KIM 그러면 8글자에다가 뭐 그래서 동수면 DONG SOO 하면 18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쳐넣어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인증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인증할 때마다 그걸 다 쳐야 돼요. 김동수 집어넣으면 김동수 3글자만 치면 돼요. 아니 이걸 갖다가 왜 출입국 사무소에서 아무 누구도 나한테 안 가르쳐 줬냐고요. 아 이것 때문에 진짜 그때 이거 발행해줬던 그 여자분 진짜 밉습니다. 이걸 말해줬어야지. 아니 왜 영어로 하냐고 뭐 한국말로 하냐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저는 지금도 풀네임 다 치느라고 매번 인증받을 때마다 그거 다 타자 치느라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전화기로 타자 치느라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실명 인증할 때 영어로 이름 치잖아요. 무조건 대문자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미국처럼 대문자 소문자 집어넣으면 인식 못해요. 아 그거 제가 한 3시간 헤맸습니다. 계속 인증 매칭이 안 된대요. 제 거소증 번호랑 제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거를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국에서 거소증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거소증에 꼭 한글 이름 표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꼭입니다. 꼭. 예, 그래야지 편합니다. 이게 원래 한글 이름 표기가 가능했던 거는 2019년 4월 11일부터라고 합니다. 벌써 5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됐었지만 이제 한글 갖고도 이 거소증 넘버랑 매칭시킬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23년 6월 8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이때부터 한글 이름 여기에 병기된 예를 들어서 김동수 씨라고 영어로는 존 킴 뭐 동수 이렇게 적어놓고 가로 열고 김동수 이렇게 적혀있으면 김동수 이렇게 한글만 치고 거소증 번호를 집어넣어도 본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거소증 번호하고 이걸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미국도 소셜 넘버 부르고 본인 이름 부르면 본인이랑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은행에 가든 간에 다 확인되죠. 자동차 살아갈 때도 확인되죠. 집 살 때도 확인되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 소셜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나이스라는 곳에서 이걸 다 관리합니다. 근데 이 나이스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문자 소문자를 섞었으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받으신 분들 한글 이름 안 집어넣으신 분들은 다 대문자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first name, middle name, 근데 last name 쓰죠. 이제 미국식으로 뭐 잔, 킴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잔, 동수, 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킴, 잔,
동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거소증에 적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다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증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이것 때문에 한 3시간, 4시간 헤매고 진짜 욕했습니다. 한국 IT 강국이라더니 IT 꽝국이야? 왜 대소문자 구분도 못해? 많이 열받았어요. 예, 근데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살기 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이 핸드폰이 왜 필요하냐? 한국에는 모든 인증을 다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주민등록증은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미국에서 소셜 넘버 받으신 분들 소셜 카드 들고 다니십니까? 안 들고 다니시죠? 없어도 문제없죠? 그 대신 소셜 넘버는 꼭 알고 있어야죠? 똑같아요. 예, 여러분 공동인증서 하나만 전화기에 있잖아요. 전화기로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를 전화기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실명인증 전화기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아, 전화기야 공항에서 해주던데? 예, 공항에서 해주는 거는 실명인증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냥 선불폰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선불폰입니다. 그거는 그 전화기로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전화기의 소유자가 당신이라는 걸 증명 못하고 그 당신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이렇게 거소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거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받는다는 거, 실명인증 전화번호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전화로 상대방한테 걸어서 이 전화번호가 뜬다는 거 갖고도 제가 누구고 제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혹은 제 거소증 번호가 뭐고 제가 누군지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아요. 혹은 거소증하고 똑같아요. 한국에서 실명인증 전화 받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로밍 해갖고 하시는 분들, 야, 전화 통화는 되죠. 그 다음에 뭐 공항에서 뭐 유심 사갖고 쓰시는 분들, 예, 전화 통화는 됩니다. 근데 전화 통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죠? 예, 뭘 할 수 있는 게 없냐? 자, 여러분이 전화기에다가 앱을 받아요. 한국에서 배달을 시키고 싶어요. 배달의 민족도 있고, 그 다음에 요기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이츠도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려면요, 예, 한국 전화번호 실명인증거 아니면 앱에서 설치가 안 돼요. 그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 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한국 카드가 없으면 돈 결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불편하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명인증 전화기가 없으니까 다짜고짜 역까지 가봅니다. 근데 주말이었어요. 그걸 제가 미스했죠. 갔더니 2시간 있다 티켓이 있대요. 야, 2시간 있다는데 어떡합니까? 다 매진이래요. 주말이니까. 이 전화기 하나만 있었으면 미리 예약하고 왔을 텐데. 근데 그거 까는 뭐 SRT 앱이라든가 KTX 앱 같은 거 실명인증 전화기 없으면 그 앱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카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돼요. 물론 어떤 곳은 되는 곳도 있는데 대다수 한국 앱들이 한국 카드만 받습니다. 해외 카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지하철 타고 한번 서울 가보자.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평택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 2시간 반 걸렸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SRT 타고 가면 빠른 거 무정거로 가는 거는 18분이면 가요. 보통 가는 것도 25분이면 갑니다. 그걸 2시간 반 걸려갔어요. 전화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넷플릭스 보고 싶죠? 한국 넷플릭스가 미국 절반값입니다. 신청하려면 실명인증 전화기 필요합니다. 자,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어떤 유튜브 클릭하니까 성인 인증을 하래요. 왜? 나이가 54살인데 성인 인증을 하래요. 이게 뭐지? 성인 인증 할래도 미국 같으면 생년월일만 물어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전화기로 인증하래요. 못 봐요, 유튜브를. 넷플릭스도 성인 인증 안 하면 성인용 뭐 18세 이상, 뭐 19세 이상 이거는 못 봅니다. 황당하죠? 예.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관공서 가는 거, 여러 가지 혜택이 다 있어요. 택시 부르는 거, 예. 택시비도 다 요거로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면 이제 교통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T번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뭐, CU 같은 편의점에서 사시면 돼요. 미리 충전하는 건데, 이거 매번 버스 정거장에서 얼마나 먼지 잔액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는 게 귀찮죠. 왜? 버스 올라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도로 내려서 도로 충전해야 됩니다.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받았던 거는
이 체크카드예요. 은행에 데빗 카드죠. 예, 데빗 카드인데 데빗 카드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통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버스, 택시 다 무제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 결산했고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갑니다. 한국에서 그냥 크레딧 카드로 돈 내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실명 전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명 전화기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오픈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한국의 시스템이 진짜 이게 아주 지랄 맞아요. 왜 지랄 맞냐면요. 은행에 가서 은행 구좌를 오픈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 거소증이 있습니다. 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전화기 번호 주세요. 없으면 오픈 못해요. 웃기죠? 예. 근데 심지어 어떤 은행들은 본인 실명 인증 전화기를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픈을 못해요. 근데 어떤 은행은 그냥 옆에 같이 간 사람 전화기라도 있으면 그 전화번호 우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서 이번에 뭐 F4 비자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한국 가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여러분이 공항에서 받은 전화기 있죠? 그 전화기 실명 인증은 안 됐지만 전화 통화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은행에서 전화 걸어보고 전화 울리는지만 확인하고 되는 은행도 있어요. 모든 은행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전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화기 만드는 데를 가요. 전화기 만드는 데를 가면 또 뭐가 필요하냐?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해요. 한국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해요. 아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전화기 한 대를 가면 한국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한국 은행을 오픈하러 가면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라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곳은 이제 온라인으로 알뜰폰 이자 설명드릴 건데 알뜰폰 신청하려면 다른 전화번호를 집어넣으세요. 이보세요. 내가 한국 전화가 없어서 전화기 신청한다는데 다른 번호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전화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본인 인증을 받으래요. 아이 황당하지. 자,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여러 은행이 있어요. 뭐 지점은 농협이 제일 많아요. 농협이 제일 많은데 뭐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 이런 곳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크레딧 카드 받을 것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갖고 국민은행이 평이 좋더라고요. 가봤어요. 갔더니 실명인증 전화기가 필요하대. 그리고 2시간 기다려야 된대. 아, 이게 또 전화기 한 달 가봤어. 그랬더니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하대. 한국은행 어카운트가.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을 지나가려고 보는데 그 옆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100m만 더 가면 하나은행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평택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평택에 아무래도 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 센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손님도 없고 널널하니 너무 좋아. 텅텅 비었어. 들어가자마자 이제 앞에 필리핀 여성분이 어수선한 한국말로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래갖고 I'm American. 그랬더니 예, 그때부터 이제 번호표주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전화기가 한국 실명인증 전화기가 없는데 되냐? 그냥 걸고 받는 전화기는 있다. 예, 왜냐면 와이프가 빌려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우선 은행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오픈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은행 같은 거를 이제 오픈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스위프트를 해갖고 송금 입금 이런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 체크카드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데빗 카드인데 한국에서는 체크카드라고 하는데 우선 이 체크카드를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크레딧이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체크카드를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줘요. 물론 미국도 LA 같은 데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데 뭐 외곽 지역은 뭐 며칠 기다리라고 하죠. 메일로 날라온다고 하죠. 한국은 진짜 승질 급합니다. 그 자리에서 찍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를 만들어줘서 우선 교통이 이제 더 이상 티머니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요거 들고 다니면 됩니다. 자, 티머니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요것도 웃긴 게 뭐냐면 티머니 잔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버스 정거장 가면 이렇게 삑 되면 얼마 남았습니다. 이 기기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버스 정거장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 티머니라는 앱이 있습니다. 티머니라는 앱에다 요걸 딱 대면 전화하게 되면 얼마 남았는지 전화하게 딱 나와요. 근데 그 티머니 앱을 깔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실명 인증 전화기. 참 별것도 아닌데 이거 잔액 한번 알아보겠다는데 그것도 실명 인증 전화기. 그거 인증 못 받으면 못 갈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카운트를 열었어요. 어카운트를 열고 있는데 청약 얘기는 제가 이제 내일 다른 편으로 좀 할 텐데 청약 통장을 하나 오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약 통장도 하나 오픈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가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본인 실명 인증 전화기 없습니다. 하지만 연락될 전화기는 있습니다. 오픈 가능합니까? 거소증하고 그다음에 여권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거기 가서 한국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게 우선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에 이제 요즘에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는 소셜 넘버를 묻습니다. 거소증이면 소셜 넘버를 묻는데 소셜 넘버를 왜 묻냐? 예, 한국에 10,000불 이상 돈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 모르시면 이게 벌금입니다. 원래. 그래서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10,000불 이상 있을 때. 이게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요. 이게 뭐 해외로 돈 세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10,000불 이상 있을 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환율 잘 따져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1,460원이 뭐 1불이니까 1,460만 원이 있으면 1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1,450만 원이 있었어. 10,000불이 아니야.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한국 환율이 확 올라가. 그래서 갑자기 그게 12,000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안 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뭐 만약에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에 뭐 경고로 나가겠지만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아마 한국에다가 10,000불 이상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왔다 갔다 쓸 돈 몇백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한국에서 교통비나 쓰고 뭐 한국에서 뭐 쇼핑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온라인 연결시키고 배달시킬 때 한국은행 필요하니까 그런 거 연결시키려고 몇백만 원 집어넣는 거지 10,000불씩 집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약 10,000불 이상 집어넣으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다가 뭐 집을 살라고 10만 불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그 돈을 갖다가 다 썼거든요. 은행에는 지금 한 5,000불, 한 7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걸 보고해야 되나요? 예, 10,000불의 기준은 그 해 최고 밸런스가 얼마였나를 기준입니다. 단 하루라도 10,000불을 넘었다. 10만 불이 들어왔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 한나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거 혹은 금융 투명성, 근데 범죄나 테러 같은데 돈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같은 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 비고의적 위반인 경우에는 한 10,000불까지 최대 10,000불이에요. 그냥 최대 10,000불까지 벌금이 있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만 불의 벌금 혹은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을 뺏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만 불이 있었다. 그러면 15만 불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불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4월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예, 10월 15일까지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4월 15일, 그러니까 텍스데이까지만 제출을 하면 되니까 텍스 리턴 할 때 이걸 갖다가 같이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 업무는 그렇게 하면 요건 똑같아요. 그냥 ATM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돈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계좌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젤을 많이 쓰시죠. 요즘에 미국에서는 다 젤을 쓰는데 젤 말고도 뭐 미국에서는 또 돈을 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벤모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한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이체가 제일 편하죠. 미국에서 젤 쓰는 것처럼 한국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행 어카운트를 처음 오픈하면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은행은 50만 원, 어떤 은행은 100만 원인데 저는 이 카드가 지금 하루에 100만 원까지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고요. 은행 가서 계좌 이체를 부탁하면 300만 원까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몇 달 지나면 풀어줘요. 돈이 왔다 갔다 계속하면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자꾸 이제 범죄에 사용될까봐, 네, 그래서 이 리밋이 있는 건데 이건 몇 달 쓰다 주면 뭐 풀어주니까 뭐 처음에 뭐 한국 가서 뭐 몇백만 원씩 계좌 이체하실 일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계좌 이체에 리밋이 있다. 그다음에 계좌 이체는 전화기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어카운트 오픈하면 은행에서
여러분께 이제 앱을 깔아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하나원큐라는 앱을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도 다 해줘요. 예, 설정도 다 해주고 하는 방법도 꼼꼼히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하는 것도 배워오시고 다 배워오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주소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면 전화번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앱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거 할 때 꼭 뭐를 하냐면 공동인증서를 은행에서 받아달라고 하십시오. 전화기에 집어넣고요. 컴퓨터에 집어넣거나 USB에 집어넣거나 하면 좋아요. 근데 받아달라고 하세요. 공동인증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꾼지 몰라. 옛날에 뭐 주민등록 뭐 등록증, 주민증 뭐 이름 바뀌고 그다음에 요즘엔 동사무소 이런 말 없어졌잖아요. 주민센터잖아요. 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공동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아니에요. 물론 공인인증서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자, 공동인증서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지 전화기 실명인증폰 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를 하러 갔습니다. 자, 전화기 할 때, 자, 신분증, 거소증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은행 어카운트, 예, 은행 어카운트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본인 인증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로 인증해 주셔도 되고요. 한국 신용카드 있습니까? 이제 막 왔는데 없죠. 예, 미국 신용카드 됩니까? 안 돼요. 예, 한국 신용카드 없죠. 꽝. 네이버 인증 가능합니다. 예, 네이버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실명 인증 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또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전화기가 없는데 어떻게 실명 인증을 받습니까? 네이버 인증 꽝입니다. 카카오톡 인증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실명 인증 필요합니다. 꽝이에요. 예, 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토스 실명 전화기 있어야지 받아요. 그것도 꽝입니다. 패스로 해주셔도 돼요. 예, 패스도 실명 인증 전화기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꽝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공동인증서예요. 공동인증서 이것만 갖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인증서를 갖다가 받는 방법이 발행해주는 기관도 있고요. 은행에서 해주는 경우인데 보편적으로 은행은 무료예요. 하나은행은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다른 데 가면 뭐 1년에 4,400원 받는 데도 있고 돈을 내야 됩니다. 또 공동인증서 받는 거 돈을 내야 돼요. 직접 또 찾아가야 되고 아주 귀찮아요. 예, 아주 귀찮은데 공동인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를 갖다가 이제 그게 있으면 신청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확인이 되니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신분증 보여줘도 그거보다 더 인정해 주는 게 공동인증서예요. 아니면 본인 인증 핸드폰이에요.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은 못 믿어도 요건 믿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죠? 인증을 받으라는 방법 6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5가지가 전화기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한테 요구하더라니까. 전화기가 없어서 갔는데 아주 황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신청하는데, 자, 한국에는 이제 3대 전화기 회사가 있습니다. SKT, SK에서 하는 거, KT, 그다음에 LG에 나온 U+, 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 회사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뭐가 있죠? 브라이전, 그다음에 뭐 AT&T, 그다음에 T-모바일, 예, 이런 식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알뜰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뜰폰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민트 모바일, 제가 쓰는 민트 모바일,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예, 저렴한 회사들. 이걸 한국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MVNO라고 해요. 예, MVNO가 뭐냐면 한국 분들은 이거 약자 이름도 모를까요?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예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동통신사, 예, 전화기 안테나를 갖고 있는 회사는 딱 3개예요. SKT, KT, LG, U+, 이 3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들 안테나망을 빌려 쓰면서 싸게 파는 곳이 알뜰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뜰폰 그러면 다 압니다. 자, 알뜰폰과 그냥 일반 전화기 통신사의 차이는 뭐냐? 알뜰폰이 싸요. 그냥 싸요. 왜 쌀까? 예, 알뜰폰은 대리점이 없어요.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혹은 전화로 신청해야 됩니다. 대리점이 없어요. 인건비를 줄여요. 광고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줄여서 싸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민트 모바일이 T-모바일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T-모바일 밑에 민트 모바일이 빌려 쓰고 있는데 T-모바일보다 훨씬 싸요. 왜 쌀까요? 광고를 안 하고 대리점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알뜰폰 쓰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알뜰폰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 잘 팔로우했으면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뜰폰이 얼마큼 싸냐? 필요한 것만 딱 쓰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뭐 LG U 플러스나 뭐 SKT, KT에서 월 한 3만 원, 4만 원짜리 플랜을 저는 지금 9,800원짜리 플랜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용량이에요. 예, 9,8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일반 통신사는 계약을 해야 돼요. 2년 계약. 2년 안에 못 끊어요. 근데 요거는 한 달 쓰고 끊어도 돼요. 알뜰폰은.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끊으면 또 전화번호 없어지면 또 골 아프니까 끊지는 않고 저 미국 올 때는 이제 정지를 시킬 것인데 이 알뜰폰이 가격이 싸요. 뭐 한다고 많이 써. 한국에서 뭐 안 사면 뭐 많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뜰폰에 보면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플랜 혹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플랜 뭐 이런 거 보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를 얼마큼 쓰는지 뻔히 나오니까 데이터는 뭐 10기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통화 100분 문자 100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얘긴즉슨 한국은 좋은 게 남이 나한테 전화 거는 건 제 분수를 카운트 안 해요. 남이 나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카운트 안 합니다. 남이 나한테 1000개 문자를 보내도 저는 그 100개에서 하나도 까나가지 않아요. 남이 저랑 통화를 했고 남이 걸어서 제가 1000번을 통화해도 제 분수에서 하나도 까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걸 때, 제가 문자 보낼 때만 그 돈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문자 씁니까? 거의 다 카톡 쓰잖아요. 그리고 전화 거는 거는 뭐 급하면 진짜 분수 없으면 상대방한테 걸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기가면 여러분이 길에 다니면서 유튜브만 안 보면 별 문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플랜인데 9,800원짜리 플랜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도 옵션이 있어요. 뭐 거기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뭐 CU가 뭐 얼마 디스카운트 받는 거 아니면 뭐 전자책 있는 거 무료 플랜 포함 뭐 이렇게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딱 10기가 100분 100분 예, 9,800원짜리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말한 공동 인증선이 뭐니 이거 다 있으면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대리점 가시면 돼요. SKT나 KT, LG U 플러스 제대로 간판 붙은 데 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데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눈탱이 맞아요. 예. 바가지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데 가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은 이제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공동 인증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SKT, KT, LG, U 플러스 이런 데 가서 하시면 알아서 다 도와주실 거고 저처럼 알뜰폰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알뜰폰 치면 몇 개 회사가 나옵니다. 헬로 모바일, LG U 플러스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SK7이라고 SK 라인을 쓰는 SK7 모바일이라는 데가 있고 KTM이라는 이제 KT 모바일 해갖고 또 거기서 알뜰폰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KTM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알뜰폰 쓰면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통신사 같은 거냐 뭐 한 달에 한 5만 원짜리 뭐 이런 플랜들은 뭐 VIP 할인 해주는 것도 있고 영화 관람권 같은 거 싸게 주는 거 뭐 제휴 혜택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 다 못 챙겨 먹잖아요. 그냥 알뜰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렇게 음질 같은 거 이런 같은 거는 뭐 똑같아요. 똑같은 안테나 쓰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약정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반 통신사 쓰는 이유는 솔직히 약정을 하면서 전화기를 싸게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가면 이 전화기가 있잖아요. 요즘 최신 폰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아이폰은 안에 eSIM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심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심을 집어넣는데 이 심으로 최대 이게 8개인가 16개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동시에 2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다가 베트남 거, 중국 거, 미국 거, 한국 거 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한꺼번에 2개만 쓸 수 있으니까 한국은 미국 거하고 한국 거 2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를 제 거 쓰니까 뭐 알뜰폰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 전화기를 딱 가져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리점에서 처음 한 얘기가 요거 뭐 유심 했고 저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서 유심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심 되는데요. 요건 미국에서 갖고 온 거라서 유심이 안 됩니다. 예, 미국 거 아이폰은 유심이 없어요. 이 심은 테크놀로지 나온 지가 10몇 년 됐는데 한국은 이게 활성화된 지 몇 년 안 돼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데 이런 건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이 심을 쓰면 편해요. 그래서 이 심을 넣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유심 되는 건데 미국 건데 미국 건 또 한국에서 액티베이션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작년에도 했는데 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모바일, 뭐 버라이전, AT&T 이런 데서 약정을 해갖고 사는 거는 한국에서 안 될 수 있어요. 락이 돼서. 근데 약정 그 락을 풀어달라고 하면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애플 스토어에서 산 거 락이 없는 걸 사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알뜰폰을 온라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eSIM으로 신청하니까 더 편한 건 뭔지 아세요? 예, eSIM은 물리적으로 꼽아놓은 심카드가 없으니까 거기서 액티베이션만 하면 제 전화기에 딱 알림이 와요. 예, 알림이 오고 액티베이션 하겠냐고 딱 액티베이션 하면 예, 전파로 다 인스톨 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기를 잘 쓰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 신청하는 거를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 글자 요거에서 보고 타자 치는 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컴퓨터에서 신청할 수 있겠고 전화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이 또 지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이 옛날에는 그 PC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안 되는 걸 썼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야, 제가 이번에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 컴퓨터가 맥이거든요. 예, 맥에서 안 돼요. 맥에서 인증이 안 돼. 인증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4-5개 깔라고 그래. 뭘 이렇게 까냐 했더니 나름 보안이라고 뭘 하냐면 우리가 키패드는 그냥 전화번호처럼 1, 2, 3, 4, 5, 6, 7, 8 그러는데 이거는 킬 때마다 숫자 위치가 다 뒤바뀌는 거야. 뭐 7이 여기가 있고 3이 여기가 있고 5가 여기가 있고 뭐 1이 여기가 있고 뭐 이상해. 킬 때마다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번호를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번호 누르니까.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깔라는 거예요. 그게 보안 안전하다고. 아니 그게 보안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게 맥에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안 깔리는 거야. 전화기에서 했어. 그 전화기에서도 뭐 키보드가 중구난방이야. 뭐 누를 때마다 뭐 7이 여기가 있고 3이 여기가 있고 뭐 1이 저 밑에가 있고 뭐 0이 위에가 있고 누를 때마다 막 복잡해.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깔고 전화기에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애플 같으면 이제 앱스토어라고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삼성 쓰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여러분 앱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죠. 예, 한국에서 앱을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갖고 이제 써야 될 앱이 많은데 미국에서 설치했으니까 이제 주소지를 미국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 못 받는 앱이 있어. 이것도 또 난리야. 그래서 한국으로 지역을 바꾸려니까 또 미국에서만 써야 되는 앱이 또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한국으로 못 바꿔. 그래서 한국에서 아까 말한 그 패스라는 거 있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패스라는 건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인증서예요. 그래서 패스가 앱이 3개가 있어요. 패스 SKT가 있고 패스 KT가 있고 패스 U 플러스가 있어요. 이건 LG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U 플러스 계열을 쓴다면 패스 U 플러스를 쓰면 되고 SK 거 쓰면 패스 SKT를 써야 되는데 저는 KT라고 했죠. 예. 패스 SKT하고 패스 U 플러스는 미국 앱스토어에 프로그램이 등록됐는데 패스 KT는 등록이 안 돼 있어. 쓰고 싶어도 또 못 써. 황당이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신용까지는 아니고 이 실명 인증해주는 기관이 나이스라고 있어요. 예, 나이스라는 곳이 한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곳인데 그 나이스 아이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나이스 아이핀이 있으면 되게 편한데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회사입니다. 이 앱을 여러분의 앱스토어가 미국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한국에서. 안드로이드는 모르겠어요. 예, 앱을 못 받습니다. 예, 적어도 이 맥하고 애플에서는 못 받아요. 미국에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해. 그러니까 이 나이스 같은 것도 이게 뭐 있으면 편하긴 한데 황당합니다. 근데 뭐 나이스 없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전화기를 딱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써야 되는 이제 앱들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꼭 써야 되는 앱들이 있어요. 본인 은행 어카운트 앱이라든가 크레딧 카드 있으면 크레딧 카드 앱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근데 또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 거 쇼핑 같은 거 위해서 아마존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존 앱을 깔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배달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도 우버 이츠나 그랩업 이런 같은 것도 깔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미국에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거 주문할 수 있는 앱을 깔 수도 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용으로 까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카카오톡이요. 예, 카카오톡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항상 쓰니까 당연히 깔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구글 맵이나 애플 맵 많이 써요. 특히 구글 맵을 많이 쓰죠. 한국에서는 지도 보는데 네이버 맵이 최고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럴 때는 네이버 맵이 최고예요. 그래서 네이버 맵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맵에다가 여러분이 인증을 시켜놓잖아요. 예, 거기다가 본인 인증 딱 눌러놓고 네이버 앱을 깔아놓고 인증을 하면 네이버 인증서가 생깁니다. 그럼 3년짜리를 줘요. 그럼 3년 안에 그 인증서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서 쓸 일이 많아요. 뭐 은행 가거나 관공서 가거나 그럴 때 쓸 때 많은데 요거 예
거소증 안 들고 다녀야 돼요.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카카오에서 나온 맵이 있어요. T맵이라는 게 있어요. T맵은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써요. 내비게이션이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맵은 보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여러분이 그냥 뚜벅이로 기차 타고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거는 네이버 앱이 최고입니다. 구글 맵 갖고 한국에서 못 다닙니다. 네이버 맵으로 다니면 여러분이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5-4에서 그럼 바닥에 문짝 앞에 적혀 있어요. 5번 칸 1, 2, 3, 4 3-2면 3번 칸 두 번째 거기에 쓰면 제일 빨리 그 다음 정거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 맵을 쓰면 한국에서 길 잃을 이유도 없고 버스 같은 것도 잘 타고 시외버스, 기차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은행 앱 만들어서 그건 은행에서 설치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계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돈을 별로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다 카드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계좌 이체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하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좀 큰 돈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를 해주세요. 개인 간에 거래가 있다든가 시장 같은 데는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좌 이체를 또 전화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앱을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같이 하나은행 했으면 하나원큐라는 앱을 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본인 인증 금융 쪽에 관련된 게 이 패스라는 게 있고 토스라는 게 있는데 패스는 KT는 저같이 미국으로 돼 있는 사람은 KT를 못 깔아요. 그래서 패스는 제가 안 써봤는데 토스라는 게 있어요. 토스를 깔면 좋은 게 뭐냐면 토스를 이용해서 제 은행 어카운트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토스에서 인증서도 발행하는데 송금이나 금융관리도 하고 은행 어카운트가 몇 개 있다 그러면 은행 어카운트 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 하나은행에서도 제가 이 카드 쓸 때마다 얼마 썼는지 문자가 오게 하려면 한 달에 얼마 돈 내야 되더라고요. 몇천 원. 몇천 원 내야 되는데 토스를 쓰잖아요. 토스가 무료 알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행 앱에서 저한테 알림 날라오게 하는 거 한 달에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이거 서비스 신청하겠습니까?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토스 깔아서 연결시키면 알아서 돈 쓰면 얼마 썼습니다. 띵띵띵띵 날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택시 탈 일이 많죠. 카카오티. 카카오티를 까셔야 됩니다. 이 택시 앱이에요. 이 카카오티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어로도 나오고 그 대신 이제 돈 결제가 미리 안 됐죠. 한국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카카오티로 택시는 부르고 돈 내는 거는 그냥 현금을 내든가 아니면 미국 카드를 내든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티를 이제는 여러분이 한국 은행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죠? 카카오티를 부르고 돈까지 다 전화기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죠. 그래서 카카오티는 설치해 놓으시면 좋고요. 항공은 역시 뭐니 해도 배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달하는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많이 합니다. 배민 혹은 요기요 이걸 설치하는데 이것도 설치하고 본인 전화기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고 이 어카운트 집어넣으면 따다닥 음식 오더하면 돈 바로 빠져나갑니다. 처음에 가입하면 이래저래 쿠폰 많이 줘요. 디스카운트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때 딱 하시면 쿠폰 많이 줍니다. 저는 이제 그 쿠팡에서는 쿠팡 이츠를 어저께 신청했는데 27,000원 쿠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피자를 하나 시켜 먹었는데 피자에서 10,000원 쿠폰을 적용시켜줘서 3만 몇천 원짜리 피자인데 10,000원에다가 신규 가입 디스카운트에다가 배달비 무료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17,000원 깎여 갖고 정확히 19,800원. 2만 원 조금 안 되게 19,800원에 2만 원 도미노스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집까지 배달이 오는데 그걸 어저께 환율 계산해 보니까 13불 60 몇 전인가? 야, 13불 갖고 피자가 딜리버리 온다니 참 미국 같으면 피자 딜리버리 카페에다가 피자 딜리버리 하는 사람 팁까지 주는 거 생각하면 진짜 그 돈이 그 돈일 텐데 진짜 미국에서 딜리버리 하는 값으로 피자를 하나 먹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역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고 요즘에는 이제 배달비 안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다음에 또 쿠팡이츠 이런 데 가면 무료 배달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모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무료 배달 이용하셔도 되고 보통 배달료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국 대신 팁이 없습니다. 팁이 없으니까 배달 오신 분들한테 미안해서 팁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셨다고 전 또 미국에 왔으니까 팁
줘 드려야 됩니다. 예, 이거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안 고마워요. 예, 고맙긴 고맙겠지. 속으로 지나가면서 아이고 또 미국에서 왔다고 또 잘난 척하기는 호구네. 그리고 그냥 여러분 욕만 얻어먹습니다. 돈만 주고. 그러니까 배달 오신 분들한테 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배달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 혹은 요기요. 그다음에 쿠팡 필요할 텐데 쿠팡 하시는 분들은 쿠팡 이츠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예, 쿠팡에서 로켓 배송 설명 드릴 텐데 쿠팡 이츠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알뜰폰 했잖아요. 저는 KTM이라는 건데 KTM 앱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왜? 그걸 보면 제가 이번 달에 뭐 몇 기가를 썼고 문자를 얼마 썼고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요금제 같은 거 바꾸고 그럴 때 전화 걸지 않고 바로 거기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KT를 썼으면 KTM 모바일 그다음에 뭐 U 플러스 알트 모바일 썼으면 헬로 모바일이면 헬로 모바일 뭐 이런 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6개월 이상 있어갖고 국민건강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 거 갈 때 되게 편해요. 병원 예약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이코리아 같은 거는 여러분이 출입국 관리 같은 거 할 때 필요한데 그건 뭐 굳이 뭐 쓰실 필요는 없는데 하이코리아가 필요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쿠팡. 이 쿠팡이 뭐 없는 게 없어요. 예, 다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구공탄하고 여자 파는 거 구공탄도 있을지 모르겠다. 예.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있는 됩니다. 뭐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쿠팡은 한 달에 지금 이제 쿠팡 와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료 배송하는 건데 쿠팡 와우가 7,000원 정도인가? 그래요. 5불도 안 해요. 근데 먼슬리예요. 뭐 미국처럼 아마존 1년치 내라. 물론 아마존도 먼틀리가 있는데 먼틀리는 더 비싸죠. 예. 근데 뭐 1년씩 계약할 필요 없고 예, 먼틀리고 한 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걸 사용하면 두 군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쿠팡에서 무료 배송, 그다음에 쿠팡 이츠에서 협력하는 회사들 무료 배송. 3,000원을 뭐 빼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쿠팡 이 와우가 없이 쿠팡 이츠 가면 배달비 3,000원인데 이게 있으면 3,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만 배달시켜 먹어도 7,000원 빠지죠. 그다음에 물건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배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판매자 배송이라는 게 있고 판매자 로켓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로켓 배송은 둘 중에 하나예요. 25,000원 이상인가 물건 사면 무료 배송인데 그게 아니면 배송비가 3,000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물건 최소한도 3개 이상 산다. 그러면 뭐 7,000원 내고 와우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미국 올 때 바로 끊어버리시고 또다시 연결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3개를 오더했는데 뭘 오더했냐. 예, 안 갖고 왔는데 콧돌 깎는 기계 하나 샀고요. 예, 6,000원 얼마입니다. 예, 쪽집게 안 갖고 와서 쪽집게 3,500원짜리 하나 샀고요. 머리빗 안 갖고 와서 6,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생각난 대로 3번 따로따로 오더했어요. 따로따로 오더했는데 이거 3번 따로따로 오더했으면 3,000원, 3,000원, 3,000원 그래서 얼마죠? 예, 9,000원 나갈 건데 7,000원 내고 끝났습니다. 게다가 어저께 피자 딜리버리 했죠. 그래서 피자 딜리버리도 배송비 빼주고 이 와우 가입을 했다고 이 쿠폰도 주고 해서 피자를 2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팡이 오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지방 도시도 꽤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 미국도 요즘에 책방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이 평택 시내나 가야지 책방이 있지 이곳 안정리 같은 데는 책방도 없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 평택 시내까지 나가야 되나?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문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싸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쿠팡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게 이게 또 습관화가 될 겁니다. 왜 습관화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곳 평택하고 안성 사이에 스타필드라고 큰 백화점이 있고 거기 이제 아쿠아필드라고 아주 시설 좋은 이제 찜질방이 있어요. 뭐 말이 찜질방이지 뭐 이거는 뭐 거의 레크레이션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시간 뭐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이게 뭐 진짜 끝내줘요. 예, 여름에는 위에 뭐 수영장도 같이 쓸 수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용료가 얼마냐? 레귤러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오늘 쿠팡을 보니까 디스카운트 쿠폰이 나왔습니다. 21,000원에 나옵니다. 21,000원에 사면 바로 QR코드 프린트되고 그냥 그것만 들고 가서 삑 하면 25,000원 낼 필요 없어요. 쿠팡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네이버 앱 아까 깔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예, 여기도 열심히 치열합니다. 역시 물건 파는 게 돈 벌어요. 네이버 앱을 보니까 여기는 25,000원짜리가 17,000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000원 내시면 호구예요. 예, 둘이 가면 5만 원이잖아요. 34,000원만 내시면 돼요. 자, 34,000원이면 얼마죠? 예, 미국 돈으로 한 12불? 예, 12불이면 사우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이런 걸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식당도 미리미리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많이 있고요. 가서 먹는 것도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을 이용할 때 단순히 물건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팡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쿠팡을 이용해야지 뭐든지 편하고 솔직히 이게 지역 상점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이 웬 가는 게 더 싸요. 배송이 오는데도. 뭐 미국도 그래요. 요즘에 치약 하나 사러 월마트 가느니 그냥 치약 2개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더 싸요. 미국도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작년에 와서 샀는데 책도 서점 가격보다 한 20%더 싸요. 쿠팡이. 더 싸니까 그냥 오히려 더 서점 가서 굳이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물건 뭐 이런 같은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뭐 집에서 필요한 건 다 쿠팡에서 오더를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우나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어디 유원지 갈 때도 이런 것들도 특별 가격 있나 한 번씩은 꼭 찾아보는 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뭐죠? 실명 인증 전화기가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고 한국 카드가 있어야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카드 안 돼요. 주소지가 다르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 2가지만 있어도 은행 어카운트, 전화기 이것만 있어도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오니까 지갑을 크게 안 들고 다녀요. 예. 이거 체크카드, 이거 교통카드니까 예, 이거 카드 하나 싹 집어넣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카드 쓰고 있는 거 스카이패스는 딱 집어넣고 내 신분증 예,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예, 인증서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인증할 때 문제 없고 이런 거 예, 요즘에 전화기에다가 딱가닥 붙이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전화기 삑 대고 버스 타잖아요. 예,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너무 편합니다. 예, 이걸 좀 이용하시면 이제 한국 생활을 갖다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거 말씀드려서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우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한국에서 하다 보면 그때 캠피디가 이래서 얘기했구나 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수증 받으면 우선적으로는 은행이에요. 은행을 오픈해야 되는데 제 실명 인증 전화기가 없어도 오픈되는 은행 가서 오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거소증에 한국 이름 집어넣을 수 있는 분들은 집어넣으세요. 후회됩니다. 왜 안 집어넣었을까? 진짜 후회돼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하러 갈 때는 여러분이 알뜰폰 외부로 하면 싸긴 싼데 이걸 나 못하겠다. 예, 그러면 그냥 대리점 가서 하세요. 그냥 뭐 SKT나 뭐 KT나 U+ 이런 데 가서 하시고 이것저것 다 판다는 데 가면 예, 그건 폰팔이 예, 눈탱이 맞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이 프리페이드 폰인데 제가 지금 9,900원 했죠? 예, 그거 38,000원 달라고 합니다. 6개월 계약이래요. 6개월 계약이 어디 있어? 원래 프리페이드에. 그러니까 매달 38,000원 받으면 얼마죠? 한 달에 거의 3만 원 더 남잖아요. 6개월이면 6, 3, 18, 18만 원 벌잖아요. 저한테 눈탱이 한번 치면 18만 원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정 알뜰폰을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대리점 가서 하시고 알뜰폰이 편해요. 뭐 가서 할 필요 없고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 주변에 좀 컴퓨터 하신 분이 있으면 그냥 좀 젊은 분이 있으면 그냥 뭐 용돈 좀 주시던가 밥 한 끼 그냥 사주시던가 한 5만 원 하나 쥐어주시던가 예, 그리고 부탁하면 젊은 애들 뭐 신난다고 하지. 여러분 그냥 5만 원 쥐어주시고 하면 예, 아까 말했죠. 2년 계약하고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씩 넷플랜 갖다가 저처럼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고 써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한 5만 원 용돈 주시고 주변에 부탁하세요. 젊은 애들이 다 해줍니다. 인증서 전화기에 있으면 어떻게 컴퓨터 다운받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애들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이 도움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뜰폰이 있구나. 저렇게 싸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캠피디처럼 한 달에 10,000원? 야, 9,800원 요즘 얼마예요? 6불 50 갖고 전화기를 써? 예, 이런 방법이 한국에 있구나. 와, 캠피디 말 맞다나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데 36,000원짜리 피자를 2만 원에 먹을 수가 있구나. 이런 혜택이. 야, 25,000원짜리 사우나를 17,000원에 갈 수가 있구나. 야, 주말에 역에 갔다가 괜히 기차 없었고 매진돼 갖고 발 동동 구를 필요 없이 그냥 미리 다
예약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플러스 SRT 많이 사신 분들은 SRT 앱 까시고요. 그다음에 기차 많이 타신 분들은 코레일 앱 까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 예약 다 됩니다. 기차역 미리 가서 괜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진짜 고생했어요. 갔다가 그냥 2시간 있다가 있다고 했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서울 와가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래갖고 올 때는 그냥 막 표가 있어서 바로 표 사갖고 왔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죠. 가기 전에 미리 표 사놓고 거기 맞춰서 바로 시내 가서 바로 기차 타고 바로 서울 갔다 오면 시간도 세이브 되죠. 그럼 평택에서 서울 가는 것도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편리한 한국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문한 게 배송이 올 겁니다. 쪽집게도 올 거고요. 쪽집게 3,000원이에요.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좋다고 그러니까 좋겠지 뭐. 쪽집게도 하나 오더했고 코털 깎는 거 그거 자동 말고 이제 수동으로 깎는 건데 한 6,000원 합니다. 그거 남성분들은 그거 좋아요. 코털 깎는 거 잘 깎입니다. 뭐 기계로 윙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도 써봤는데 그게 미국에 놓고 왔어요. 근데 좀 미국에 있는 게 녹슬어갖고 어차피 한국에서 사야 되고 빗도 좀 큰 거 그거 하나 주문했는데 지금 조그만 빗으로 머리 빗느라고 막 고생하는데 빗도 그냥 6,000원인가? 쌉니다. 한 4불밖에 안 해요. 배송까지 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실명 인증 전화기 확실하셨죠?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가 왜 필요한지 확실하셨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체크카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 은행으로 이 전화기에 이렇게 계속 돈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다 보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신용카드 만들려고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신용점수도 여러분의 은행 앱을 보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쭉 보시면서 한국 생활 열심히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되고 한국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영상 알려주셔서 한국에서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